안녕하세요. 캠핑이 좋다의 문천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네, 요즘요 캠핑장을 가보면 전기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그쵸. 있죠. 그런데요, 요즘 다시 전기 없는 캠핑을 즐기는 일명 언플러그드 캠핑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언플러그드 캠핑족? 네. 아니, 근데 전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유행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우리 미니님 역시. 감사합니다. 네. 전기가 들어오는 캠핑장은요, 이제 유명 캠핑장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몰리겠죠.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시끌벅적하고 아무래도 좀 번잡스럽잖아요. 네. 붐비니까. 그런데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캠핑장은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적해지죠. 그게 바로 언플러그드 캠핑족들이 원하는 장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캠핑이란 게 그 도심을 떠나서 자연 그리고 한적함을 즐기려고 가는 건데 시설 좋은 캠핑장은 또 사람이 붐벼서 그런 어떤 캠핑의 묘미랄까요? 이런 걸 느끼기가 힘들 것도 같네요. 그러고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없는 캠핑장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이 캠핑의 인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또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캠핑의 인기와 더불어서 이분들 인기도 아주 핫합니다. 캠핑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두 분은 언플러그드 캠핑족일까요? 플러그드 캠핑족일까요? 가모님 어떠세요? 저는 저를 지칭하기를 예. 하이브리드 캠핑족이라고. 하이브리드. 오. 두 가지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죠. 아. 플러그와 언플러그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쁜 말은 잡탕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영어라면 참 있어 보였거든요. 네네. 하이브리드 캠핑도 있었는데 너무 없어 이상하게 보인다. 섞으니까 그러니까. 잡탕. 네. 또 맛있게 됐네 표현이. 거기까지는 끊을 걸 잘못했어요. 네. 써니텐님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모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네. 근데 지조 있으시게. 언플로드 캠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맛보기로 좀 들려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캠핑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가족과 떠나는 오토 캠핑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요즘. 최소한의 장비만 배낭에 메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백패킹이 캠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대한민국 캠핑 열풍을 이끌고 있는 오토 캠핑과 오토 캠핑의 아성을 위협하는 요즘 대세 백패킹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미니 씨, 혹시 내 시작은 오토 캠핑이었으나 그 끝은 백패킹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못 들어봤죠. 네. 그- 근데 어서 어감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그런 구절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그거에서 유추를 해보면 시작을 오토 캠핑으로 하셨어도 이제 백패킹으로 옮겨 타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죠. 굉장히 똑똑하죠. 완전 똑똑하지. 아니, 공부 나 정말 몰랐어.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잘했죠. 딩동댕입니다. 백패킹은요, 이 오토 캠핑에 비해서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긴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이요, 이 오토 캠핑을 능가하는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분,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여기서 설명을 해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블로거들이니까 블로그 올라오는 글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캠핑에 대한 글들만 계속 올라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빈도수가 한 3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백패킹에 대한 비중들이. 그렇게 보면 백패킹이 많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가문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 왜요? 오. 아직까지는 백패킹은 사실 그 전문가들 사이, 그러니까 좀 캠핑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친숙한 용어지, 이제 오토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친숙한 용어는 사실 좀 아니에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근접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처음입니다. 아니, 진짜. 전 두 분의 이런 팽팽한 신경전. 나 너무 좋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저희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우리 써니텐님은 백패킹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 음주가모님께서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오토 캠핑이 대세다. 백패킹은 아직 유명하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또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팽팽한 속에서 맞대결을 좀 오늘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차트 하나를 준비를 했죠.
하나하나 또 뜯어보면서 백패킹과 오토 캠핑의 특징 그리고 궁금증들 낱낱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오토 캠핑 대 백패킹.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뭐죠, 민희 씨? 항목은 장비 이동 수단입니다. 먼저 뜯어볼게요. 네. 짜잔! 어허. 오토 캠핑은 자동차, 네. 백패킹은 배낭. 여기서 이 둘의 개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가무님. 오토, 자동차의 오토와 네. 야영을 뜻한 캠핑이 합쳐진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토 캠핑. 그 자동차가 없으면 이 오토 캠핑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사실 없죠. 옛날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돗자리 들고 뭐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지금 한 가정에 자가용이 다 한 대씩 있고 또 주일 근무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오토 캠핑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태고. 써니테이님께 궁금한 게 이 백패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백패킹이라는 거는 몸에 장비를 짊어지고 나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뭐 1박 야영 때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제한된 구역 내에서 이런 야영이나 이런 자연을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처 산 아니면 뭐 집에서 가까운 산이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 백패킹을 갈 때 자동차를 그 앞에까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서 예. 거기서 짐을 꺼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 네네. 수준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토 캠핑은 야영지 코앞까지 차로 가서 짐 내려서 야영하는 거고, 백패킹은 그 가방 짊어지고 야영지까지 힘차게 걸어가서 거기서 야영하는 요런 게 아마 정확한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 맞죠, 대충? 네, 맞습니다. 정리 잘하셨어요. 개념이 다행입니다. 확 잡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의 적정 무게입니다. 짜잔! 오토 캠핑은 자동차가 펑크나지 않을 무게 굉장히 많이 싣고가 된다는 뜻이고요. 예. 백패킹은 몸무게의 3분의 1 이하. 이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펑크나지 않을 무게는 조금 좀 가장된 무게가 좀 있는데. 그렇죠. 트럭의 경우에 1.5톤 정도 되겠습니다만. 예. 사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다 보면 아빠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가족들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이런 장비 저런 장비를 다 싣고 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백패킹인데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 이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아직 우리나라는 백패킹이라든지 트레킹이 이제 초보 단계인데 외국의 책들을 보면 15kg에서 20kg 정도가 적정한 배낭의 무게라고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어요. 아, 배낭의 무게를 탔을 네네네. 때.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게 배낭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기본 최소한의 또 도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장비들은 사실 캠핑과 백패킹과 다른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차이점은 그 장비 자체가 매우 컴팩트하고 그리고 무게 자체가 아주 경량인 장비들을 사용하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백패킹에 사용되는 그 텐트도요, 좀 가벼운 텐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신체 자체가 좀 역삼각형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리가 이렇게 모아졌을 때 이 남아있는 공간도 줄이기 위해서 인간의 이제 누워 있을 때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역피라미드,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그 텐트 바닥을 형성돼서 그 무게라도 줄이기 위한 경량 텐트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써니템처럼 건장하신 분들은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지만 저희 어머님은 고도비만이시거든요.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 마른 목걸이라 그러나요? 어머니 요즘- 노하시겠어요.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됐죠. 뭐 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가부님한테 하나 네. 여쭤봐도 돼요? 이렇게 한 10에서 20kg 무게의 배낭을 메고 이렇게 백패킹을 떠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토캠핑 주로 즐기시잖아요. 이 무덤을 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이렇게 캠핑을 즐겨야 되나 저는 이렇게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가족들과 룰러를 하면서 떠나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역시 있는 집 자제분이셔서 네. 우리 가부님께서 백패킹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써니태님은 오토캠핑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패킹을 하시는 분으로서.
물론 뭐 제가 뭐 오토 캠핑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백패킹은 또 백패킹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오토 캠핑이 어떤 정적인 레저라고 하면 백패킹은 좀 동적인 레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액자라고 치면 오토 캠핑은 하나의 액자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고 액자 밖을. 백패킹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 액자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참 시적인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건 너무 갖다 붙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백패킹 문화가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뭡니까? 예. 지금 그 써니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장거리 백패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쭉 가겠다는 게 이제 진정한 그 백패킹의 목적인데 이 장거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주용 백패킹이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한 200m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내려오는 것들이 요즘에 백패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후자 쪽이 지금 대부분이다 때문에 예. 백패킹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자 쪽, 그러니까 지금 써니테님 설명해 주고 계신 진정한 백패킹 의미가 요즘 백패킹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아가려면 그 전자 쪽에 장거리형 백패킹이 좀 많이 좀 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직은 멀었다. 네네. 다음 항목 기대하면서 네. 다음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죠. 사이트 구축 시간은 오토 캠핑은 약 한두 시간, 백패킹은 약 10분.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거 의외인데요. 자동차 캠핑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예. 사실 한두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장비를 얼마나 좀 축소시키고 오느냐에 따라 예. 저 시간은 뭐 저기서 1시간에서 한 3, 40분 사이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래요.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큰 거실 텐트와 이 타프 조합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요즘에 보면 그럼 뭐 2시간도 더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지 말고 좀 뭐 돔텐트라든가 그 인원수에 맞게 좀 미니멀하게 가지고 오시면 이 시간도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10분이라는 그 시간은 줄어들지는 갭은 벌어지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시설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만큼 네. 장치하느라 또 이제 시간이 걸리는 네. 거군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써니테님 저 백패킹 10분 만에 사이트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요? 오바. 네, 오버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면 쿨하세요. 어떡해요? 쿨하십니다 아주. 네. 한 13분 걸리나요 그러면? 네, 그 정도 걸립니다. 단촐하기 때문이에요 짐이? 그렇죠. 그 배낭 안에다가 뭐 텐트니, 뭐 매트니, 침낭이니, 먹을거리 다 싣고 메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장비 펼쳐서 금방 사이트 구축하기도 쉬운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백패킹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10분을 오늘 굉장히 좀 이 싸움이 아니고 훈훈한데 네. 예, 원하는 그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10분 저는 더 빨리도 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래요? 더 빨리요? 예, 더 칠수 그러면 있다. 이참에 가무님이 네. 말씀 툭 뱉으신 김에 네, 네. 사이트 구축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간소하게, 단축. 단촐하게 그렇죠. 좀 시간 단축하는 비법 같은 거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그 텐트라든가 그 장비들이 워낙에 이제 그 인체적으로 맞춰져 있고 워낙에 스몰하고 가볍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예, 가볍고 얇고 치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김아나운서는 한 번만 가르쳐 드려도 뭐 10분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텐트 형태로 나와져 있어요 제품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캠핑 캠핑 가는 가는 장소. 장소는? 짜잔. 네. 오토 캠핑은 전국 오토 캠핑장, 백패킹은 섬, 계곡, 발길 닿는 곳 어디든지. 오호, 그래요? 오토 캠핑의 목적지는 그냥 딱 오토 캠핑장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전국에 이미 뭐 오토 캠핑장만 쳐도 전국에 있는 오토 캠핑장이 다 매파돼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요. 요즘 추산하기로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뭐 제가 언론으로 듣기에는 뭐 이제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해가지고 뭐 600에서 7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0개. 예, 뉴스를 통해서 들은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2,000이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고 그냥 뭐 영장 휴양님 다 그런 것까지 치면 뭐 2,000까지 들어가는군요. 뭐 사설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예. 그렇게 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뭐 이런 이제 얼마나 캠핑이 많냐면 그런데도 캠핑장을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싶어요. 백패킹은 지금 섬이나 계곡이나 발길 닿는 곳 어디든지라고 했는데 백패커들이 선호하는 곳은 어딘가요? 여기 보면 이제 네. 섬 계곡 발길 닿는 곳 했는데 네. 발길 사실 닿는 곳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내에 지정된 곳에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산속에 닿는 곳이 아니라 그 거의 정상, 거의 99%가 사는 정상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써니태님이 선호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무릎도 안 좋고 또 허리도 안 좋아서 산보다는 섬을 좀 즐기려 합니다. 섬으로 가게 되면 이런 뷰들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뷰들이 예.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섬으로 들어갈 때 배를 타고 들어가고 또 선착장에 내려서는 선착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항구 그런 모습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렇죠. 새롭게. 네. 그리고 제가 즐겨하는 건 또 뭐냐면 예를 들어 가오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새롭게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내륙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들을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섬으로 가는 이유시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이 캠핑 자체 목적이 어떻게 그 오토 캠핑보다는 백패킹이 더 부합되지 않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죠. 나옵니다. 조용하시네. 나옵니다. 가오리 말린 모습은 7번 국도를 따라서 따라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꼭 그 백패킹을 한다고 가오리 말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군생활을 7번 국도 쪽에서 했는데 맞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거기 별이 다 말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잡히는 모든 생선이 그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항목 좀 알아보죠. 캠핑 가서 즐길 거리는 요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짜잔. 오토 캠핑은 체험학습, 물놀이, 다양한 레포츠, 백패킹은 낚시, 트레킹. 그러고 보면 오토 캠핑은 가족들이 즐기기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패킹은 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낚시나 뭐 트레킹이나. 네.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과 백패킹의 경계가 여기서 살짝 좀 확연히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오토캠핑은 물놀이 이런 것들은 백패킹에서 살짝 또 할 수 있죠.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백패킹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자연을 이렇게 체험하는 부분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거와도 별개로 오토캠핑에서 어느 정도 좀 갖춰진 그런 체험학 캠프장에서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손으로 만지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본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가모님께서는 이 오토 캠핑의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가보신 오토 캠핑장 중에 정말 여기는 천식이가 꼭 한번 가봐야 된다. 여기 최고다는 오토 캠핑장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평창의 A 캠핑장입니다. 이거 캠핑장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A 캠핑장인데, 사설 캠핑장 치고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사이트도 보통 일반 사설 캠핑장을 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끈 같은 걸로 해서 구역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조화로 넓게 사이트 구성도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가족들 단위 사생활이 조금은 좀 보호가 되는 사설 캠핑장 중에서도, 그래서 A 캠핑장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우리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낚시, 트레킹 혼자 하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놀거리 있나요? 먼저 A 캠핑장. 네. 1박에 6만 원입니다. 조금 비싼 편이네요. 네, 엄청 비싼 편입니다. 평균 얼마인가요? 평균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하죠. 역시 가모님은 네. 네. 돈 같은 거 신경 안 쓰신 편이죠? 그렇죠. 6만 원이나 곱게 잘하셔서. 예. 아무것도 아니죠. 거바통 6만 원 아닙니까? 백패킹은 네. 무료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섬으로 다니는데 해변에 보면 모래사장 뒤쪽으로 이제 손님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대부분 무료고, 또 여름에 해수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섬의 모든 것이 백패킹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패킹은 꼭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단 섬들이 가진 이런 환경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다음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의 섬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요. 재밌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지금 오토 캠핑과 백패킹에 대해서 알게 되긴 하는데 궁금한 건 이제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오토 캠핑은 뭐 차에 공간이 있으니까 많은 뭐 식재료를 싣고 가서 맛있는 걸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백패킹은 이 배낭 안에 많은 걸 못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배고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아, 되게 쿨하죠. 거봐요. 네, 쿨합니다. 오늘 되게 쿨하신데 명쾌해요. 걱정이 됐거든요. 배고플까봐. 저 배고픈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조그만한 이런 쿨러가 소프트 쿨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냉매를 넣고 이런 거를 넣기에는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 전투 식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물만 보면 밥이 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물을 붓고 어떤 뭐 실을 이렇게 뽑으면 이런 발열 물체로 인해서 막 끓이는 음식까지 요즘은 나왔거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언어가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간편한 음식들을 많이 먹죠. 하지만 제가 섬으로 가고 낚시를 경험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회를 쳐서 먹을 수가 있나요? 낚시의 장점이 있네. 그러네요. 그래서 절대 꽝을 치지 않는 방법은 전문 낚시 전문가를 꼭 데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오토 캠핑과 백패킹의 궁금증 확실히 명쾌하게 좀 풀어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오토 캠핑과 백패킹의 매력 그리고 주의할 점 같은 거 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서지태님부터요. 백패킹은 주로 이제 산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대부분의 백패킹 즐겨 하시는 분들. 등산을 겸해서.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때 뭐 버너라든가 인화물질을 많이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정말 산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몸에 맞는 장비를 세팅해서 최소한의 몸에 맞는 아까도 이제 몸무게 3분의 1 정도의 좀 말씀했지만 자기 몸에 맞는 장비 세팅 무게로 이렇게 다니셔야 안전한 백패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가모님도 보태주시죠. 네, 뭐 오토 캠핑이나 백패킹이나 안전을 가장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고 예. 그리고 백패킹은 사실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권하기는 좀 그래요. 네, 권하기 좀 그렇고 그렇군요. 오토 캠핑을 좀 하시면서 사실 좀 갇혀진 캠핑장에서 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노하우를 쌓으신 다음에 백패킹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캠핑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답을 찾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행복감과 충족감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행 좋아요. 잘해온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캠핑백서였습니다.